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뉴스테이먼트 이슈스타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사는 워싱턴 지역 정치 소식 주제로 일단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이거 버지니아 바로 윗동네가 메릴랜드인데요. 어제가 메릴랜드 종합선거일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됐던 것보다 2달 늦었는데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정에 의해서였답니다. 어제 선거로 주지사 선거를 비롯해 의원,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등의 각 당 후보가 결정되는데요.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니 해도 주지사 선거죠. 바로 한국사회라는 레리 호건이 물러나고 다음 주지사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일부 기사가 좌파 언론과 한국 주요 언론에 도배됐는데요. 2024년 미국 대선 티켓을 두고 공화당 내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초전을 치르게 됐다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여기 짧은 문장에 2가지 웃음 포인트가 있는데요. 대선 티켓을 두고 대통령이랑 레리 호건이 맞붙는다. 이건 좀 많이 아니죠. 공화당 내 지지율이 대통령이 60 내지 70% 가까이 된다면 레리 호건은 1% 미만인데요. 격돌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헛웃음만 짓게 합니다. 그리고 전초전이라는 게 대통령이 지지 선언한 댄 칵스 후보와 레리 호건이 지지한 켈리 슐츠 후보가 공화당 주지사 경선에 붙었다는 건데요. 전초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칵스 후보가 켈리 슐츠를 56%대 40%로 압승해버렸습니다. 11월 예정된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호건과 대통령은 각자 다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호건 주지사는 퇴임 후가 걱정인데요. 민주당 텃밭인 메릴랜드주에서 아무리 주지사를 8년이나 해왔지만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상원에 나간다면 낙선할 게 너무 뻔하고 그렇다고 주지사까지 했던 경력으로 하원 의원에 도전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내린 게 공화당 내에서 반 트럼프 주지사란 입지를 다지고 그를 발판으로 경선 주자로 나서자. 그럼 뭐가 되더라도 될 것이라는 결론인 것 같은데요. 공화당 내 반 트럼프파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우쭈쭈 해주는 CNN과 NBC 등 좌파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언론도 듣기 지겨울 정도로 한국 사위 하면서 대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띄워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위상보다 언론이 더 확대해 띄워주는 면이 있어서 말도 안 되게 대통령과 맞대결, 전초전 등의 미사 여부를 갖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호건 주지사 몇 번 직접 뵙기도 했는데요. 인상도 좋으시고 사람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죠. 호건 주지사의 대통령에 대한 과거 발언을 보면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세 번째 대선 도전을 한다면 이를 망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트럼프 재임 기간 선거 정치에서 1930년대 이래 최악의 4년을 보냈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잃었다. 이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그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졌는데 이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호건은 공식적으로 공화당 정치인으로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비판한 인사 중 하나로 꼽히게 됐는데 공화당이 트럼프표 분열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자신은 공화당을 분열시키는 좌파들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댄 콕스가 트럼프 결사 반대를 위한 레리 호건의 후임이자 또 다른 힘없는 라이노인 켈리 슐츠를 이겨 호건의 끔찍한 라이노 통치를 끝낼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좌파 언론은 민주당 텃밭으로 높은 교육열과 소득을 자랑하는 메릴랜드 지역의 공화당원들의 수준을 운운하며 이번 경선에서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가우처대와 지역 언론이 지난달 공개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콕스 25%, 슐츠 22%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공화당원의 44%는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른 주에서처럼 대통령의 힘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그냥 콕스 후보가 슐츠를 큰 차이로 밟아버린 건데요. 호건 주지사나 반 트럼프 운운했던 지역 정치인들은 그냥 머쓱함을 넘어 쥐구멍을 찾게 됐습니다. 언론은 호건 주지사가 이번 슐츠 후보의 대패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자기가 주지사로 있는 주에서 자기가 점 찍은 인물을 후보로 올려 세우지도 못한 인물로
그 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콕스 의원은 지난 1월 6일 집회에도 참가했던 열렬한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현재 공화당 주 하원의원 신분으로 펜스를 배신자라고 대놓고 말하는 몇 안 되는 현역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이런 콕스 후보를 상대방 숄츠 후보는 떠라이라고 불러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정작 자신이 떠라이가 됐습니다. 민주당 쪽을 보면요.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밑에서 고르게 등용됐던 피터 프렌처 감사원장, 전 연방노동부 장관 톰 페레즈, 작가이자 비영리단체 대표인 웨스 무어가 3파전입니다. 웨스 무어가 1위인데 워낙 많은 우편투표 개표 결과에 따라 승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큰데요. 원래 적임자는 피터 프렌처시죠. 근데 오바마 밑에서 연방노동부 장관 했다는 페레즈가 오바마 빠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듣보잡으로 정치 신인이었던 웨스 무어는 얼떨결에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에서 웨스 무어 지지해줘라고 한마디 해주는 바람에 순식간에 인기몰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흑인인 웨스 무어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공화당 후보 콕스의 승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지난 2014년 주지사 선거에서도 신인의 가능성도 없었던 공화당 후보 레리 호건이 당시 부지사였던 앤소니 브라운을 꺾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오바마에게 염증을 느꼈던 메릴랜드 백인 후보가 흑인으로 오바마 따라하기로 인기몰이하던 브라운 부지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대 공화당이 아니라 흑인 대 백인, 바이든 지지 주민 대 바이든 혐오 주민의 구도로 선거를 이끄면 공화당 콕스 후보에게도 승리의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공화당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오랜만에 웃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사우디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온 바이든이 거의 1년 반 만에 미국의 휘발유 값이 내려가는 추세가 되자 곧바로 내 치적이라고 트위터 자랑질에 나서면서 정유사들에게 휘발유 값 더 내려 이것들아 신나게 호통치고 있다는 겁니다. 소식 보면요. 바이든이 19일 원유 가격이 하락한 것을 지적하면서 정유사의 소비자 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를 비롯한 인플레이션으로 민심 위반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한 달간 휘발유 가격이 다소 하락했다는 점을 자평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은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트위터에 잇따라서 유가 문제에 대한 글을 올리고 휘발유 가격이 34일간 연속으로 갤런당 50센트가량이 하락했다면서 이를 통해서 평균적인 운전자들은 월 25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25달러 전략이라고라. 올라갈 땐 꿀먹은 벙어리더니 좀 내려갔다고 아주 오지게 오버에 육버하십니다. 바이든은 또 주머니 속에 50센트는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나는 전략 비축 위해서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의 석유를 방출했다면서 우리의 조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실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미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가스 가격의 하락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나 봅니다. 또 바이든은 원유 가격은 6월에 기록했던 최고치에 비해 20%가량 하락했는데 주유구의 가격은 그 절반만 내렸다면서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유사가 소비자들에게 낮아진 가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정유사들은 재빨리 기름값을 올렸다. 그러나 지금 원유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미국민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나는 낮아진 원유가에 따른 혜택이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할아버지 가끔 드는 생각은 저분은 정말 순수하게 자기가 민주주의 투사이고 미국을 위한 최고의 대통령이자 리더라는 망상에 잡힌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재선 나가겠다 하면 말릴 수도 없는데 민주당도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슈이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